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가 A, B, C, D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이 AA라는 업무는 이 시간에 시작해서 이 시간에 끝나기도 하고, 이후에 같은 이름의 업무가 다시 이 시간에 시작을 하고 이 시간에 끝나게 됩니다. B도 두 차례 발생을 하고 CC도 두 차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은 이쪽에 예를 들어서 AA라는 업무를 입력을 하면 종료 시간 중에 가장 늦은 종료 시간, A는 세 차례 발생하는 일인데 이 중에 가장 늦은 시간은 12시죠. 이쪽에 12시가 찍히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함수는 최소값을,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경우에는 쉽게 VLOOKUP을 쓰든가 해서 찾을 수 있는데, 큰 값을 찾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수식을 적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할 건데요. 첫 번째 있는 방식은 max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max는 최대값을 찾는 함수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하고 다르게 배열 함수라는 걸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조건을 줘서 AA, 그러니까 요 앞에 입력해 놓은 값과 같은 구분을 찾아야 되니까 이쪽에 if에서는 자, 이쪽에 여러 가지 있는 값 중에 이것은 이제 절대값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값이 앞에 E2에 집어넣은 값과 같은지 확인을 하고, 같다면 이쪽을 들여다봐라, 종료값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쪽을 지정하고, 자, 절대값을 다시 취하고 괄호를 닫는데, 그러면 if에 대한 괄호를 닫았고 max에 대한 괄호를 닫았습니다. 이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안 되고, 배열 함수라는 것은 Shift Ctrl Enter를 동시에 칩니다. 이렇게 하면 0.5라는 숫자가 들어가죠. 0.5는 자, 이쪽은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쪽은 일반 숫자거든요. 그럼 자, 해볼까요? 12시, 이 중에 제일 큰 값은 12시니까 12시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여기서 이 0.5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일반 수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시간으로 바꿔주면 표시 형식에서 시간을 우리가 자주 쓰는 형태로 바꿔주고, 자, 확인을 누르면 12시가 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BB가 두 개죠. 이 경우에는 BB를 입력하면 12시 30분이 나와야 되겠죠.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B. 자, 그럼 12시 30분이 나옵니다. C 같은 경우에는 11시 10분짜리가 있고 11시 30분짜리가 있는데 C를 입력하면 11시 30분이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자, 이쪽에 A라고 하면 답이 12시가 나와야 되겠죠. 위쪽에서는 이렇게 배열 함수를 칩니다. 배열 함수를 잘 보면 양 끝에 중괄호가 붙어 있는데, 이 중괄호는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 안에 있는 내용을 타자로 입력한 다음에 Shift Ctrl Enter 키를 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엑셀 최신 버전에 새로 생긴 함수인데요. 자, max ifs라고 하는, if가 복수형으로 들어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자, max로 찾고자 하는 범위가 이쪽에 있고, 그죠? 절대값을 안 취해도 돼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려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같은 값들을 찾아야 되냐 그러면 이쪽에서 A인지 B인지 C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값은 2, 4에 있죠. 2, 4. 요 앞에 안 보여서 자, 화살표로 2, 4를 입력했습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12시가 나오죠. 이것도 자 BB라고 입력한 내용을 바꾸면 BB는 12시 30분이 되고, 그렇죠? 자 C를 입력하면 11시 30분이 나와야 됩니다. CC 30분이 나오고, DD인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11시 40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max하고 if 함수를 결합해서 배열 함수로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max ifs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최대값,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max ifs 함수는 최신 엑셀에 새로 들어간 함수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사용하는 엑셀에서 이 함수를 찾을 수 없다면 위에 있는 배열 함수 방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하자면, 이쪽에 그 구분을 입력하는 부분에 제가 아까 A, B, B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을 했는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화살표 버튼 같은 걸 만들어서, 스핀 버튼 같은 걸 만들어서 클릭하면 여기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선택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걸 쓰죠. 이걸 눌러서 자, 목록을 만들 거예요. 목록을 만들 때 원본의 범위는 여기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선택 버튼, 스핀 버튼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클릭하면 쭉 이쪽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는 목록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AA가 여러 개 중복돼서 나오죠. 이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서 이 단일 항목으로 만들어주는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써서 하나씩만 나오는 목록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목록을 이쪽에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쓰면 되는데, 구분에 있는 원본 데이터가 바뀌거나 그러면 이쪽에 있는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다시 써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엑셀 최신 버전에서는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가 새로 생겼어요. 유니크라 그러면 이렇게 전체 항목에서 두 번 나타나는 것은 한 번만,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것은 한 번만 적어서 표현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답이 하나의 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셀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쪽 셀은 수식을 입력해 놓은 건 아니지만 수식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목록을 만들어 보면, 자, 목록을 만들어 보면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만들고, 자, 범위를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범위가 있었죠. 유니크 함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A 부분에만 함수가 들어가 있지만 목록에 해당되는 일반 값들은 4군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4군데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쪽에 단일 항목들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고 목록을 만들어주고 범위를 이쪽에 있는 범위로 만들어주면, 자, AA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값으로 바뀌고, DD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항목은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양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줘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목록에서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서 최대값을 다시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